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저녁 8시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상당히 강하네요. 0.4%대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도 강하네요. 0.3% 이상 올라서 358.25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상당히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왔다 갔다 좀 심했죠. 몇 번의 변동성을 주면서 결국에는 거의 제자리 싸움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일봉상으로는 이제 위아래 꼴이 참 예쁘게 다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분봉으로 까면 정말 어려운 그런 날이었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역방향으로만 꼬이지 않으면 뭐 어지간하면 살려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좀 대응을 짧게 했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러프하게 보신 분들은 수익을 그래도 제가 장 시작 전에 8시 41분에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그런 지지와 저항 라인들의 전략 이런 것들을 긋고 거기에 이제 기다렸다가 매매를 했으면은 그래도 숏을 공략을 했다거나 롱을 공략한 자리들이 그렇게 아주 중간에 어설픈 그런 자리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에다가 이제 359.4부터 일단 체크를 하는 거 올려드렸던 거. 그다음에 아래는 원래 이제 중간에 이제 짧은 매매들 할 수 있었던 라인들이 있었고 통과해서 그 다음 라인이 350 5.4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찍고 올라간 자리가 이제 355.35였죠. 그래서 한 틱 차이로 움직였던 거. 여기는 좀 0.35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약간 오늘 러프하게 좀 봤어야 되는 그런 날이라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는 안 잡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잡혀놓고 문제는 잡았다고 하더라도 짧게 치고 나가지 않았으면은 요 구간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손절을 했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손절을 안 했어도 위험한 거고 손절을 했어도 하는 게 좀 맞죠. 짧게 끊었다 다시 보는 게 맞죠. 사실은 왜냐면은 여기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가 아니다라는 게 되니까 일단 끊어내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다시 잡는 데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생반에 이제 스캘핑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타점이랑 좀 맞물려 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파생반에서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잡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건데 이 구간에서 어, 그 다시 들어가는 거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커트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살려주는 날이긴 했습니다. 예. 뭐가 됐든 살려주는 날이 바로 이런 변동성 왔다 갔다 박스장 그죠? 굴곡이 심했던 그런 날이죠.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변덕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변덕이 있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못 들어갔다고 해도 자책할 필요는 없는 장이었어요. 근데 복귀를 좀 해볼 필요는 있죠. 다시 들어갈 수 있었냐 아니냐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자리를 나중에 판단하는 거죠. 예. 일단은 끊어두고 왜냐면 이렇게 그냥 치고 내려가면 안 끊으면은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타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게 없었으면은 아주 깔끔했을 텐데 그죠? 이렇게 됐으면은 조금 아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몇 틱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부터 노리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또 파생반 분들 매매 해주신 거 참고 잠깐 하고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좀 처음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송 제가 맨날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장중에 제가 오픈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시간 되시면은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 파생관 분들이 저항 지지 라인 대박입니다. 라인 따라 물려있던 거 다 털고 수익으로 전환 중입니다. 정확도 너무 좋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정말 집중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동을 피할 수 있다. 제일 문제는 추격 매수, 타점을 기다린다, 멈추게 된다, 그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아야겠죠? 예, 결과가 좋아야지 진짜니까 해서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은 장 맞췄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본업과 함께 하시니까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심을 아주 잘 제가 잡아 드린 걸로 했더니 또 이렇게 또 수익 인증해서 올려주셨고요. 대체적으로 지지 라인에서 잡아서 수익했다, 일당 매매했다. 오늘 많이 어렵지만 지지 저항선 따라 매매했더니 이익이 난다 이렇게 올려주셨던 분들
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것만 따가지고 보니까 뭐 41만 원, 36만 원, 85만 원, 82만 원, 60만 원대, 22만 원, 45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제가 조금 안전 매매하시라 좀 축소해서 거래하시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뭐 수백만 원짜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무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저렇게 축소 거래 제가 당부 드린 대로 오늘 어려운 날이니까 축소 거래 하시자. 저렇게 해서 좀 소액 일당하는 게 가장 바람직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축하드리고 저 또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조정이냐 다시 투자자의 믿음에 타오르냐, 요거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제 뭐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선물로는 제가 미리 그어뒀던 그 일봉 라인을 밤 사이에 찍고 왔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검은 선, 이게 이제 나스닥 선물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보고 한 게 아니라 미리 이제 그어놨던 선이니까, 이거 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밤 사이에 찍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과정이죠. 여기를 돌파를 해서 요 음봉을 살려내면 그냥 지금까지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떨어지면 주워 담는 또 바이더 딥, 떨어지면 담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또 올라갑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또 올라갈 거고, 그러나 막혔던 자리를 또 막히고 그게 반복되면 이제 한번 쏟아질 위험성이 있는 그 후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선물 말고 현물로 다시 살펴볼게요. 현물 지수로 보시면, 자, 이거 후보 자리가 될 수 있다. 자, 후보 자리 이렇게 지금 긴 추세가 형성됐죠. 여기서부터 작년 10월부터 자, 후보 자리가 될 수 있는 지점에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쵸? 라인이 위에 러프한 거 중간에 낀 거 해가지고 저 후보 자리부터 덤비면은 요거 겪어야 되잖아요. 그쵸? 겪어야 되니까 깨지 않는 이상, 강한 장대 음봉에 뭐 3%짜리 마삼 마이너스 3%짜리 뭐 이런 거 보지 않는 이상, 추세 깨는 게 보이지 않는 이상, 일단 추세대에 맞게 풀어가되 좀 이렇게 그 고점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리만 피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일단 파월 하원 청문회 어제 있었던 거는 뭐 그냥 시장이 잘 소화했어요. 중간에 좀 흔들리는 구간도 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장 초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뭐 거의 다 소화했습니다. 물론 뭐 계속 활발 타오른 건 아니지만 다시 끝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파월 의장의 뭐 기존에 뭐 또 했던 말들 뭐 반복하는 건데요. 뭐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해서 뭐 너무 무리하게 뭐 빠른 금리 인하를 좀 자제해야겠다 뭐 이런 멘트들 뭐 한두 번 들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아유 또 저런 얘기 하네 하면서 그래도 좀 실망감에 흔들었다가 다시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하는 청문회 뭐 또 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약간의 질문의 뉘앙스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파월 하루 만에 뭐 완전히 두 얼굴을 하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그래서 어제랑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고 시장이 오히려 더 소화하기는 편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나스닥의 위치 후보상 위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덮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고 구간까지는 좀 조심을 하는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나스닥은 그래도 한번 자리를 잡으면 원웨이를 잘 움직이니까 오늘 그 중간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일정 그 구간 동안만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연설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 일정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스닥 수급 자체는요 뭐 저녁 사이에 지금 우리 저녁 사이에 개인들 숏이 또 많이 늘어나서 뭐 올라가는 데는 뭐 큰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보면은 뭐 거의 독주하고 있는 엔비디아도 사실 후보 자리이긴 합니다. 예. 요 후보 자리에 올라와 있기는 하죠. 여기 자, 요 자리 후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를 더 넘어갈 것인가? 예. 시간에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거 후보 자리들 핑크 라인들 보이시죠? 후보 자리 딛고 다시 돌파하고 딛고 돌파하고 다시 여기서 딛고 좀 조정 눌렸다가 완전히 실적 이후 갭으로 돌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핑크라인까지 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그냥 또 돌파를 강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강하게 하면 이제 각도를 높이는 거라서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진짜 그 동안에는 뭐 그냥 뭐 나스닥이 아니 엔비디아가 뭐 인정하는 상승이었다면 이렇게 각도가 높아지면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가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각도가 얼마나 가팔라지느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길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길 오늘 대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날. 위클리 옵션 개인들이 양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값이 싸진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값이 싸진 풋옵션으로 개인들이 좀 몰리는 듯 했죠. 근데 전일 콜옵션을 좀 많이 샀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어쨌든 개인들의 양매수 밸런스가 좀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제발 어느 쪽으로든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죠. 양쪽 다 콜옵션 풋옵션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많이 가라 많이 가라 했는데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 박스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양매수 콜 쪽 크게 외곽 배팅했던 개인들 죽었고요. 357.5 이상의 콜옵션 360 이상의 콜옵션 이것들은 다 개인들이 무너졌던 거고, 그 다음에 352.5 밑에 풋옵션을 베팅했던 개인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거 다 제로 되면서 끝났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변덕이 심했던 난이도 높은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파생반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건 오늘 최소화시키고 축소 거래하고 보수적으로 보자 뭐 그런 것들 체크를 했어야 됐고요. 지지 저항 라인까지 충분한 지지와 저항 라인까지 참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커트 후 재진입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복귀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늘 만기 때마다 하는 거 옵션 만기일 시간대별 추정 만기 추정 범위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약 80%의 확률을 갖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80%도 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90% 이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본 결과 모든 만기일에 10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원웨이 만기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뭐 원웨이로 계속 상승하거나 원웨이로 계속 하락하거나 그 상승과 하락폭을 계속 벗겨내면서 옵션 매도로 이루어진 요 범위 자리를 벗겨내면서 커지는 그런 장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때가 위험해서 그때는 이제 인정하고 끊고 그 흐름을 올라탄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임해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오늘 또 80% 확률 안에 들어왔죠. 9시 7분에 352.5에서 362.5를 시작으로 그 안으로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9시 35분에 325 그대로 있고 360 안으로 들어왔죠. 밑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 10시 17분경에 355 안으로 들어왔죠. 360 해서 중간값이 357.5. 중간값은 약간의 그 중간이니까 밑에서 하나 올라오고 위에서 하나 내려갈수록 약간씩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결국에는 오늘 5포인트 내로 좁혀졌던 12시 점심시간 때쯤 해가지고 352.5와 357.5 범위 안으로 또 5포인트 평균 범위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은 355로 이제 거래되다가 오후에 보시면 막판에 이제 355를 약간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더 좁아지는 거지. 이게 범위가 2.5까지 355와 357.5 옵션 매도자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닫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그건 진짜 그날 왔다 갔다 횡보할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값이 거의 뭐 356.25까지 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면서 뭐 2시가 넘어가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중간값 356.25 내지 350에서 엄청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356.25에서 조금 벗어나 356.82로 끝났죠. 어쨌든 357.5를 넘지 않고 그 밑으로도 깨지지 않고 뭐 그 옵션 만기 범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은 동시호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356.76에 진입했다가 356.82로 동시호가 때는 뭐 큰 움직임 없이 끝났고요. 355 콜옵션이 다소 저평가로 있다가 1.38에서 1.82로 끝났고 357.5 풋옵션이 다소 고평가로 있다가 1.17에서 0.68로 끝나는 정도로 마감지었습니다. 뭐 엄청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나오고 이제 선물을 또 끌어올리면서 여기 마지막에
여기 미니 차트로 보시면 요 구간이죠. 선물을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베이시스가 약간 백어데이션 음액값을 갖고 있었는데 요걸로 이제 선물이 끌어올려지니까 이제 선물 마이너스 현물 코스피 현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종가 현물이 나온 고정된 상태에서 선물이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고도 앞에 게 커지니까 플러스로 마감하죠.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를 0.29로 이론 베이시스가 0.29 상태에서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0.28로 정상적으로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베이시스는 오늘 나무랄 데 없이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클리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19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들이 20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가 2억을 벌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선물은 오늘 당일에 3천억 매수가 나왔죠.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원 포지션을 계속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는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결국 그걸 지켜냈고요. 지수 분홍색 라인을 보시면 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이 거의 흡사하죠. 외국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오늘 지수는 가장 많이 움직였다. 콜옵션도 보시면 외국인들의 이런 움직임과 분홍색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닮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종합하면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매와 선물 매매를 복합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지수가 거의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변덕을 또 너무 많이 부렸으니까 이거 놓고 외국인의 변덕이었던 거예요. 오늘 시장은. 그래서 변덕을 대체 언제까지 부릴 것인지 외국인들에게만 집중해야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계약수로 놓고 개인들의 위클리 콜풋을 좀 따져봐야 됐던 건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자, 어쨌든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당일 3천억 매수로 12월 15일 내만유의 날 이후 2조 6천억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롤오버를 포함하면 약 3조 이상이 추정되고요. 외국인들은 현재까지 최대한 자신들의 원 포지션, 상방 베팅 포지션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큰 재미를 본 것은 아니에요. 현재 외국인들은 평가 말고 이미 챙겨둔 선물 수익은 조금 있습니다만 크지 않습니다. 한 100억 정도? 100억 좀 넘는 정도로 외국인들은 이미 청산해서 챙겨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보유, 현재 미결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지금 야간 선물로는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야간 선물이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358.25까지 올라왔는데 요거는 이제 수익 중이죠. 평단이 한 357분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357 이하로 끝났으니까 손실로 있는 거 좀 비슷했어요. 야간 선물로 복구가 되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재미 못 본 거죠. 재미 못 봤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진짜 마지막 남은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익절 청산을 위해서 힘껏 땡길 것이냐. 근데 그것도 외국인들이 이제 월물 옵션 양매도 기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에 콜 매도를 벗겨내면 또 가능한 일이죠. 예. 그래서 매도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좀 잘 옵션 매도가 외국인들이 줄어드는지 줄이는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롤오버를 해서 6월물로 매수 포지션을 연장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내는 것처럼 하다가 승부가 잘 안 나서 롤오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같고요. 그걸 확인하려면 일단 내일부터 이제 5거래일 안쪽 남았을 때부터 스프레드 거래 플러스 6월물 거래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넘기는지 내일부터 집중해서 체크할 거고요. 그에 대한 결과 그 수치를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 전에 파생반에도 언급을 드릴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달러 선물은 5천억을 오늘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중립 포지션으로 회귀했습니다. 엊그제까지는 조금 다시 상방 웨팅을 조금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중립으로 회귀가 돼서 계속 횡보만 합니다. 환율은.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어느 쪽으로 좀 쏠려야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월 옵션 단독 포지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양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누적된 건 양매도입니다. 이 한 주 남았으니까 3주 남은 전 3주 동안에 누적된 게 좀 많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양매도 범위는 한 350부터 364, 요 안에만 들어오면 옵션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만기까지 점점 좁혀지고 한쪽이 깨지고서 한쪽 방향으로 네이키드 성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양쪽이 깨지면서 양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외국인 양매도 수익 범위 350에서 364 추정되고, 만기가 다가올 때 이제 등합이 줄어들죠. 등합은 등가의 양합입니다. 등가의 양합인데 세타값 시간 가치가 계속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등합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속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의 양매도 수익 범위 또한 그 안으로 자꾸 들어오르는 성질에 의해서 점점 포지션도 줄어들 거다라는 거. 350에서 364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계속 양매도를 유지한다면 범위가 뭐 352에서 362로 줄어드는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범위가 좁혀지겠죠. 그래서 더 움직임 구간을 추정하면서 매매하는데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금융투자는 옵션은 금투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옵션은 금융투자가 더 진심이라는 거, 평균적으로 금융투자의 승률이 더 높습니다. 뭐 아닐 때 요즘은 또 뭐 올해 들어서는 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누적으로는 금융투자가 옵션을 더 잘한다라는 거. 금융투자는 양매수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많이 가야 돼. 외국인들은 옵션에 대해서는 어디든 많이 가면 안 돼. 금융투자는 어디든 많이 가야 돼. 양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347 아래로 가거나 367 위로 가야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많이 가든 아래로 많이 떨구든 하여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데서 금융투자는 선물이 매도 방향이죠. 외국인은 매수 방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기가 다가오면서 범위를 좁혀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은 뭐 조금 애매한데 요 둘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약상방인데, 완만한 상방인데 뭐 345 위로는 다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갖다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월물 옵션의 수익이 좋아요. 평가 수익 중이라는 거. 어디든 지금 좋아요 상태잖아요. 개인들 345 기준으로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계속 월물 옵션 수익 구간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깨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마지막 주에. 그래서 개인들은 현재는 345 아래가 이제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위가 좀 넓죠. 이것도 만기가 다가올수록 금방금방 좁혀집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그리고 또 뭐 마지막 주에 이걸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가 그래서 내마녀의 날을 낀 주, 대단한 한 주죠.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없는 심심한 장이라면 롤오버에 치중한 그런 장이 되겠죠. 6월물로 승부를 보는 거, 혹은 만기 지나고 나서 승부를 보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투신의 장중 거래 한번 체크해 볼까요? 투신은 원래 장중에 선물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며칠 전에 투신이 매수 베팅했을 때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섰죠. 그때 투신은 장중에 좀 챙겼는데 오늘도 장중 거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투신이 오늘 오전장에 장중에 분할 선물 신규 매도를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 오늘 여기서 투신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장중 수익을 받겠죠. 네. 한 최대 신규 매도가 한 2,100억 정도까지 증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투신이 장중에 분할 매도. 투신이니까 좋게 분할 매도라고 한 거지, 개인이라면 물타기죠. 물타기 숏을 이렇게 잡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챙기지 않고, 온전히 다 챙기지 않고 또 오버나이트 하더라고요. 투신의 장중 선물 매도는 약수익만 본 채로 대부분 보유하고 오버나이트 갑니다. 투신의 종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종가에 신규 매도했던 것 약 400억 정도를 오늘 부분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중에 신규 매도했던 거를 부분 청산하고 기존 매도 물량을 환매수하는, 기존의 매도 잡아놨던 것도 환매수 처리를 해버리면서 7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막판에 투신이 이렇게 한 400억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신규 매수 베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했던 거를 처리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선물 미결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야, 요거 지금 29만 계약이에요. 요거 그쵸? 선물이 지금 29만 계약 미결이 안 줄어들어요. 일봉으로 보시면 요거 좀 두껍게 환경 설정해서 여기 좀 두껍게 레드로 5포인트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쵸? 잘 안 줄어들어요. 잘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예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승부를 보려는 물량들,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다 꽉꽉 채워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들이 승부를 보게 될 거고, 승부가 안 나면 롤오버를 할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롤오버냐 청산이냐 대결하는 마지막 한 주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내일 D-5일 남은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롤오버를 본격 결정할 것이다. 해서 수량 체크를 해야 되고, 스프레드 거래 봐야 되고, 6월물 거래들 봐야 되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일정은 지금 최근에 계속 읽어드리고 있지만 오늘 새로 보시는 분들 또한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미연합훈련이 3월 4일부터 시작돼서 3월 14일까지 내만여행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강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핵실험 같은 거 아직은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6월 7일 8월 청문회 있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던 거 이제 오늘죠. 이제 하고 8일 고용보고서, 내일 고용보고서 공개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날 이제 경계감, 금요일 내일이죠. 경계감 보이고 그다음에 다 월요일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물가지수 발표하고 11일에 제일 중요한 일정 12일하고 11, 12일 연준 BTFP 종료가 있죠. 이제 연준의 단기 자금이 또 시장에 쓰여질까 아닐까 결정되는 중대한 일정입니다. 일단 연준은 이 은행에게 단기적으로 긴급 회생 대출해줬던 이 1년짜리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그래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연장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1일에 연준은 과연 이 은행들 유동성과 관련이 있는 BTFP 프로그램을 연장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에 3월 리스크는 없을까라고 썼던 그 영상을, 며칠 전 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일에 CPI 발표 있고요. 14일에 우리 내만여의날과 미국 PPI, 그 다음에 15일 미국 내만여의 날, 20일 FOMC, 29일 PCE 물가지수 발표로 이루어지는 이런 중대한 일정이 3월달에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무사히 넘어가면 또 괜찮은 장이 펼쳐질 가능성, 왜 우리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걸 위해 달려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매도 긴급 금지된 상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향하는 동안에 우리 당국의 시장 상승 의지 분명한 건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또 외국인들이 발맞춰서 매수 누적 포지션 갖고 있고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지 이제 3월 지나면서 이제 알려질 수 있겠죠.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 요인도 있으니까 리스크 요인을 잘 소화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단톡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받고 입장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